안녕하세요. 리커다인 MFBD 키트는 리커다인의 MFBD와 관련된 기본적인 기능을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본 강좌는 다음과 같이 1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커다인 MFBD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순서대로 강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 MFBD 관련 기능을 조금 써보신 분이라면 순서에 관계없이 궁금한 주제를 골라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리커다인의 MFBD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FBD는 멀티 플렉서블 바디 다이나믹스의 약자로 유연다물체 동력학이라고 부릅니다. 강체 동력학인 MBD, 즉 멀티 바디 다이나믹스보다 훨씬 진보한 기술입니다. MFBD는 MBD를 기반으로 유연체를 활용하는 유한요소법을 도입한 통합 해석 솔루션입니다. 유연다물체 동력학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 시스템 혹은 특정 바디만 유연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체 유연체를 모두 포함한 시스템의 동력학적 거동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MFBD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원하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유연체로 구성하여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FEA 소프트웨어에서 생성한 메쉬를 임포트하여 기존 강체와 간편하게 교체하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력학적 거동으로 유연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데포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 힘, 구속 조건의 정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계 조건을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물론 강체를 유연체로, 유연체를 강체로 왔다 갔다 간편하게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체 바디를 유연체로 바꾼 후 시뮬레이션을 하면 MBD 시뮬레이션의 결과인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은 물론 유연체의 스트레인, 스트레스, 데포메이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연 다물체 동력학은 어디에 필요한 것일까요?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연 다물체 동력학은 강체의 다물체 동력학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강체로 구성된 다물체 동력학 모델을 통해 시스템의 거동을 분석하고 드라이빙 포스나 토크, 조인트 하중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유연 다물체 동력학 모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유연 다물체 동력학에서는 부품에 작용하는 응력 분석 및 내구 평가, 부품의 변형을 고려한 시스템 거동 분석 등이 가능한데요. 이쪽에 있는 영상은 드라이브 트레인의 쉬프트 포크를 유연체로 구성한 모델인데요. 이 쉬프트 포크에 발생하는 응력을 분석하고 나아가 내구 평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예시는 매니플레이터입니다. 매니플레이터가 동작할 때 엔드팁에 많은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줄이기 위해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강체로는 이러한 진동을 표현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이렇게 유연체를 구성해서 변형에 의한 진동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 다물체 동력학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풀 플렉서블 바디를 이용한 노드법입니다. 노드법을 이용하는 경우 유연체 모든 노드의 자유도를 고려한 비선형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비선형 해석에는 호스의 대면형과 같은 기하 비선형, 소성 재료 등에 대한 재료 비선형, 그리고 접촉점이나 하중점이 변하는 경계 비선형을 포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Reduced Flexible Body, 즉 모드법인데요. 모드법은 유연체의 모드 해석을 통해 도출된 모드 형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드 중첩법을 적용하여 유연체의 변형을 선형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하게 됩니다. 모드법은 미소 변형이 발생하는 케이스, 그리고 하중 작용점이 일정한 경우, 그리고 대형 유한 요소 모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커다인에는 총 3가지 타입의 바디가 존재합니다. 리지드 바디, 풀 플렉서블 바디, 알플렉스 바디. 빠른 계산이 필요하거나 유연체의 변형이 중요하지 않을 때는 강체로 충분하고요. 변형을 고려해야 하거나 응력을 확인해야 할 때는 유연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유연체가 다른 바디와 접촉을 하거나 비선형 재질이거나 대변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풀플렉스 바디를, 변형량이 작거나 유연체를 고려하되 빠른 해석이 필요할 때는 알플렉스 바디를 이용하게 됩니다. 리커다인은 MFBD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여러 기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메쉬어는 MFBD 해석을 위해 강체를 유연체로 변환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F플렉스는 노달 메소드 기반의 유연체 해석을 수행하는 기능이고요. R플렉스는 모달 메소드 기반의 유연체 해석을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이 R플렉스의 경우 모달 해석이라는 것을 한 결과를 가지고 R플렉스 바디란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R플렉스 제는 바로 그 R플렉스 바디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듀러빌리티는 MFBD 해석 결과로부터 제품의 피로와 수명을 예측하는 기능이고요. F플렉스와 R플렉스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하겠지만 여기에서도 간단히 적어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F플렉스는 정확도를 중시하고 R플렉스는 속도를 중시합니다. 이 두 가지의 비교에 대해서는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MFBD의 개요를 통해 MFBD가 무엇인지는 이제 이해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MFBD에는 NVIDIA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MFBD 관련 기능의 사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MFBD 관련 주요 요소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NVIDIA 해석에 사용되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바디, 조인트, 포스, 컨택 등이죠. 물론 이들은 MFBD 해석에도 사용됩니다. 이건 MFBD에 사용되는 주요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드, 엘리먼트, FDR, 매스 엘리먼트, 프로퍼티, 머티리얼, 셋, 아웃풋,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MFBD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이들이 각각 어떤 요소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노드와 엘리먼트입니다. 노드는 한국어로 절점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하나의 노드가 자유도를 갖고 있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요소가 모여서 엘리먼트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의 엘리먼트에 속한 노드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거에서 요소 하나를 떼낼 수 있어요. 엘리먼트를. 그리고 그 엘리먼트는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노드는 두 개 이상의 엘리먼트에 속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엘리먼트는 1D, 2D, 3D 등 여러 가지 타입이 존재하고요. 1D 엘리먼트는 빔 엘리먼트, 2D 엘리먼트는 쉘 엘리먼트, 3D 엘리먼트는 솔리드 엘리먼트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각각의 엘리먼트는 프로퍼티와 머티리얼을 갖습니다. 메시어로 강체를 유연체로 변환한다는 것은 리지드 바디를 노드와 엘리먼트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FDR은 특수한 엘리먼트입니다. Force Distributed Rigid의 약자이며 리지드 바디 엘리먼트, 즉 RB라고도 부릅니다. 하나의 마스터 노드와 여러 개의 슬레이브 노드를 묶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마스터 노드가 있고 슬레이브 노드가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묶어주는 거죠. 유연체에 조인트나 힘 요소를 연결할 때 대부분 이 FDR의 마스터 노드에 정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인트나 힘 요소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FDR이 필요하다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에 있는 모델과 같이 유연체에 스페리컬 조인트 그리고 불싱 포스가 달려 있는데 실제로 그 위치에는 보시는 것처럼 FDR이 정의되어 있고 그 FDR의 마스터 노드에 각각 조인트와 포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FDR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스 엘리먼트는 질점을 추가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노드에 질량을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하죠. 참고로 매스 엘리먼트는 PMS라고 하는 매스 프로퍼티를 사용합니다. 프로퍼티와 머티리얼은 엘리먼트의 형상이나 재료 물성치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엘리먼트 타입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프로퍼티를 사용하게 되죠. 엘리먼트는 프로퍼티를 갖고 각 프로퍼티는 머티리얼을 창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빔2 엘리먼트가 있고 이 빔2 엘리먼트의 프로퍼티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고요. 이 빔 프로퍼티는 물성치로서 이러한 머티리얼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유연체에는 노드나 엘리먼트가 수천 개에서 수십만 개까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드나 엘리먼트는 한 번에 여러 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드셋은 수많은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셋은 유연체의 노드나 엘리먼트를 집합 단위로 다루기 위한 요소로 노드셋, 엘리먼트셋, 라인셋, 패치셋이 있습니다. 특히 접촉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엘리먼트의 최외곽면인 익스터널 패치의 셋인 패치셋을 정의해서 사용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강체를 시뮬레이션하면 강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연체는 수많은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노드마다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이 다릅니다. 노드의 개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모든 노드의 결과를 파일에 찍게 되면 파일 용량도 매우 커지게 되겠죠. 또한 결과 파일을 생성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체에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노드에 대해서만 결과를 파일에 찍게 되는데 이를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아웃풋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플랍 파일에는 결과가 찍히지 않게 되고요. 대신에 유연체 바디의 노드 스코프에서 아웃풋으로 정의한 노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아웃풋으로 정의하지 않은 것은 넌 아웃풋 노드라고 해서 스코프를 이용해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웃풋으로 미리 지정해 둘 경우에 이 아웃풋 노드 또는 플랫에서 금방 노드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BC, 경계 조건이죠. 바운더리 컨디션이고요. 유연체를 조인트로 구속할 수도 있지만 그라운드에 구속시킬 때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하여 구속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유연체의 노드를 지정을 하고서 구속할 자유도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라운드에 대한 구속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대신에 조인트를 다는 것보다 계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풀플렉스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플렉스는 풀플렉스라고도 읽고 F플렉스라고도 읽습니다. 이 풀플렉스는 노달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노드의 자유도를 사용합니다. 이 F플렉스는 비선형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변형과 같은 기하 비선형, 그리고 탄성은 물론 초탄성 또는 보시는 것과 같은 소성과 같은 재료 비선형, 접촉 해석과 같은 경계 비선형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간단한 모델을 이용해서 이 풀플렉스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체 해석을 해볼까요? 실린더와 구가 서로 접촉되는 모델입니다. 접촉이 됐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바디를 유연체로 바꿔보겠습니다. 리커다인 내에서 곧바로 강체를 유연체로 변환할 수 있고요. 쉘4 요소로 메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리커다인에서 강체를 유연체로 변환했을 때 원래 강체에 연결되어 있던 조인트와 접촉은 모두 유지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눈으로 바로 보이진 않지만 바디의 변형도 고려가 되고 컨투어를 이용해서 접촉 시 바디의 스트레스 분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풀플렉스 시뮬레이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강체를 유연체로 변환, 즉 메쉬를 하거나 미리 만들어둔 메쉬를 임포트합니다. 그 후 조인트, 폴스, 컨택 등을 이용하여 다른 바디와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죠.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과 플랫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컨투어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떤 스트레스나 변형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이미 강체에서 정의된 조인트 폴스 컨택은 G모델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하여 강체를 유연체로 변환할 때 자동으로 유지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텝이 줄어들겠죠. 강체를 사용할 때는 어셈블리 모드와 바디 에디트 모드 이렇게 두 개의 모드가 존재했는데 풀플렉스에서는 세 가지 모드가 존재합니다. 메시어 모드가 추가로 존재하죠.
어셈블리 모드에서는 메쉬 임포트, 하중 부여, 조인트 힘 접촉 정의, 후처리와 같은 것이 가능하고요. 풀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에서는 셋이나 바운더리 컨디션, 아웃풋 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메시어 모드에서는 강체를 유연체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이때 메시어 모드에서는 강체 바디 에딧 모드의 기능과 풀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풀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에 진입하는 방법은 강체와 동일합니다. 유연체를 더블 클릭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연체를 선택하고 메뉴에서 에딧을 실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메셔 모드도 두 가지 방법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하는 바디를 선택한 후 메뉴를 통해서 진입합니다. 또 하나는 플렉서블 탭의 G 매니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데모에서도 보여드렸고 나중에도 다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리커다인에서 메쉬를 생성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오토 메쉬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어드밴스드 메쉬로 특정 형상에 대해 고품질 메쉬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뉴얼 메쉬는 익스트루드, 스핀, 스윕이라는 방법을 통해 균일한 메쉬를 생성할 때 사용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방법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플렉스의 여러 기능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선 네 가지 데모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MFB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기능을 설명하기보다 우선 전체 프로세스를 데모를 통해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로 긴 바디의 MFBD 해석입니다. 길다란 강체 바디가 있습니다. 우선은 강체 모델을 해석해 볼까요? 왼쪽에는 픽스드 조인트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래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금방 끝나죠? 강체 해석 결과에서는 바디가 전혀 변형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분포를 알 수도 없고요. 물론 조인트의 반력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 바디를 유연체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G 매니저라는 걸 이용해서 변환해 보겠습니다. 리지드 바디 to F 플렉스 바디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른 옵션은 기본값을 쓰겠습니다. Execute를 클릭하면 메시 모드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오토 메시를 사용하겠습니다. 솔리드 8을 사용하고 맥스 엘리먼트 사이즈와 민 엘리먼트 사이즈는 모두 10을 입력합니다. 픽스드 조인트가 달려있던 왼쪽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건 FDR이 자동으로 생성된 건데요. 조인트가 달렸던 위치에 마스터 노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마스터 노드에서 제일 가까운 면의 노드를 슬레이브 노드로 하는 것이 FDR입니다. 조인트나 힘을 정의하려면 FDR이 필요한데 이를 리커다인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오른쪽에 힘이 정의되어 있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정의된 위치에 마스터 노드가 생성되고 오른쪽 끝에 노드를 슬레이브 노드로 선택해서 FDR이 생성됐고요. 이제 메시 모드를 빠져나왔습니다. 왼쪽의 픽스드 조인트가 FDR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힘 역시 우측의 FDR에 정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결과를 보면 바디가 살짝 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투어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분포를 볼 수도 있고요. 컨투어를 보기 위해서는 민맥스를 한번 자동 계산해 주거나 사용자가 민맥스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스트레스 분포를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서스펜션의 MFBD 해석입니다. 우선 이 바디를 유연체로 바꿔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G매니저를 이용하여 메셔 모드로 들어갑니다. G매니저를 실행하고 바디를 선택하고요.
execute. 이번엔 어시스트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이름이 보이는데 세 개의 구멍에 연결된 조인트와 부싱 포스를 위해 생성될 FDR 관련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페리컬 조인트에 대한 건 이 면보다는 안쪽 구멍의 면을 선택하는 게 나으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싱에 대한 면은 잘 선택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제 오토메시를 누르고 다른 옵션은 굳이 건드릴 필요 없이 요소 크기만 10, 10으로 입력한 후 메쉬를 클릭합니다. 메쉬가 생성된 후 3개의 구멍을 살펴보면 구멍 안에 FDR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쉬어를 빠져나오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애니메이션도 볼 수 있고요. 컨트롤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킬큘레이션 버튼을 누르고 OK. 플랫에서 여러 결과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조인트, 힘, 접촉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강체와 동일합니다. 폴스죠? 근데 바디는 바디가 아닌 노드에 대한 결과가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3개의 노드만 찍혀 있는데 아웃풋을 정의하면 여기에 더 많은 노드들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너무 많은 노드를 아웃풋으로 정의하면 결과 파일을 생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파일 용량도 수백 메가, 수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노드만 아웃풋으로 정의해야겠죠. 참고로 아웃풋으로 정의하지 않은 노드의 결과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풀플렉스 바디의 다이얼로그를 열고 다이얼로그를 띄우겠습니다. 노드 스코프 탭에서 일단 아웃풋 노드들을 선택을 해서 스코프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넌 아웃풋 노드를 선택하고 스코프를 누르면 노드를 선택한 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FDR을 수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연체를 더블 클릭해서 풀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로 들어가 보죠. 자동으로 생성된 FDR을 지우고 직접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구멍에 자동으로 생성된 FDR이 있습니다. 이걸 지우고 수동으로 다시 만들 건데요. FDR은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왼쪽 툴바에서 Select 엘리먼트를 클릭하고 FDR을 클릭한 후 딜리트 키를 눌렀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번호는 마스터 노드의 번호인데 이 마스터 노드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번엔 Select 노드를 선택하고 클릭한 후에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이제 지운 FDR을 수동으로 정의해보죠. 그 전에 마커들을 표시하겠습니다. 마커 3개는 각각 조인트, 부싱 포스와 연결된 마커들이고요. 노드를 클릭하고 N을 누르고
가운데 위치한 마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마커 위치에 노드가 생성됩니다. 이번엔 노드셋을 만들어 보죠. 노드셋 버튼을 클릭하고 이 구멍 주위에 노드를 선택할 건데요. Add Remove 버튼을 누르고 좌측 툴바에서 Select by Circle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서클을 그리면 주변의 노드들이 선택되는데 이 가운데 노드는 마스터 노드를 쓸 거기 때문에 빼줍니다.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면 해제가 되죠. 이제 Finish. 이제 39개의 노드가 선택이 됐고요. 노드셋이 생성된 걸 데이터베이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FDR을 클릭하고 마스터 노드로는 가운데 노드를, 노드셋은 조금 전에 만든 노드셋을 선택하면 FDR이 생성됩니다. 사실 이 FDR은 자동으로 만들어졌던 FDR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교육적 목적이므로 정확히 만들진 않고 적당하게 만든 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DR을 만드는 과정이 꽤 복잡했죠. 하지만 리커다이는 기본적으로 이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는 셈입니다. 어시스트 모델링 다이얼로그에서 이 FDR 주변의 면을 선택하는 것만 한번 수정했을 뿐인데 그 외의 작업이 모두 자동으로 처리됐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FDR을 조인트와 연결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MFBD의 접촉 해석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간단한 접촉 모델을 가지고 풀플렉스의 접촉을 설명하겠습니다. 박스와 구가 하나씩 있는 모델이고요. 해석을 해보면 구가 박스 위로 떨어지는 모델입니다. 이제 G매니저로 박스를 유연체로 바꿔보겠습니다. 어시스트 모델링 다이얼로그를 열어보면 아랫면이 선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랫면에 픽스드 조인트가 연결된 FDR이고요. 지금 다이얼로그 아래쪽에 있는 컨택에 사용될 패치셋을 자동으로 만들기 위한 지오메트리도 선택되어 있습니다. 박스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엔 어드밴스드 메쉬를 이용해보죠. 4개의 엣지를 가진 형상은 어드밴스드 메쉬를 이용할 경우 좀 더 고품질의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쉘4를 사용하고 민맥스에 각각 50, 50을 입력했습니다. 과연 FDR이 아래쪽에 생겼고 패치셋도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메시어를 빠져나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편집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한 50초 정도 걸렸고요. 그렇죠? 51초.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패치셋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더블 클릭해서 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를 진입하고 셋 패치 다이얼로그에서 애드 리무브 버튼을 이용해 윗면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패치셋을 정의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아까보다 해석 시간이 줄어듭니다. 윗면만 사용하니까요. 이것도 편집이 됐는데 실제 해석 시간은 약 33초가 걸렸습니다. 이번엔 애니메이션도 보고 컨투어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큘레이션을 누르고요.
아닙니다. 유저 디파인을 해서 맥스 값을 좀 작게 해서 더 알록달록하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번엔 우리가 세부적인 접촉 부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접촉이 관련된 4개의 패치만 선택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패치셋을 정의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아까보다 해석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네, 좀 더 줄어들어서 30초가 걸렸네요. 한 가지 더, 셀프 컨택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연체는 바디바디가 아니라 패치셋 간의 접촉을 정의하기 때문에 동일한 바디 내에 서로 다른 패치셋끼리도 접촉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바디라도 서로 다른 위치의 패치셋을 각각 정의를 하고 컨택을 정의하면 셀프 컨택 정의가 됩니다. 앞 시간의 데모 영상을 통해 메시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충 느낌이 왔을 겁니다. 이제 메시어와 관련된 기능들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 메시어와 리메시 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리커다이는 총 3가지 방법의 메시를 제공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오토 메시, 어드밴스드 메시, 매뉴얼 메시입니다. 먼저 오토 메시입니다. 오토 메시는 간접 메시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테셀레이션 데이터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이 테셀레이션 데이터란 CAD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근사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원본으로 원이 있어도 테셀레이션 데이터는 이렇게 각진 형태가 됩니다. 이 구를 보셔도 매끈한 구인데 이거를 테셀레이션으로 하면 좀 정밀하게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성근 테셀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거친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테셀레이션을 얼마나 정밀하게 할지는 GeoRefine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본 CAD가 있을 때 리커다이는 이 CAD 파일을 테셀레이션 합니다. 그 후 이 테셀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메시를 하죠. 하지만 어드밴스드 메시의 경우 이 원본 CAD로부터 곧바로 메시를 생성합니다. 오토 메시의 장점은 사용하기 쉽다는 겁니다. 메시 성공률도 높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죠. 오토 메시 옵션은 이 링크에서 별도로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 메시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메시 모드로 들어가 오토 메시를 실행하고 생성할 엘리먼트 타입 그리고 엘리먼트의 최대, 최소 크기를 결정한 후 메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물론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은 어드밴스드 메쉬입니다. 어드밴스드 메쉬는 보시는 것과 같이 폴사이디드, 서클, 실린더와 같은 형상에 대해 고품질의 메쉬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균일하고 대칭에 가까운 메쉬를 생성할 수 있죠. 아래의 이미지는 오토 메쉬와 어드밴스드 메쉬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어드밴스드 메쉬의 결과물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의 메쉬로 보이죠? 매뉴얼 메쉬는 빔 메쉬나 쉘 메쉬를 익스트루드, 스핀, 스윕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균일한 메쉬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익스트루드의 예시나 스핀, 이렇게 돌렸죠? 스윕, 이 선을 따라서 쭉 따라가게끔 해서 균일한 메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3D 영상은 오토 메쉬를 이용하여 메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토 메쉬를 누르고요. 솔리드 8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생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2D 기어 단면을 이용하여 매뉴얼 메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2D 서피스를 쉘4로 메쉬를 해보겠습니다. 2D라서 아주 빠르게 메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후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익스트루드할 방향과 뎁스 방향의 길이, 그리고 몇 개로 나눌지 결정한 후에 메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주 균일한 메쉬가 만들어집니다. 이 형상은 비교적 단순하기에 큰 차이는 안 느껴지지만 복잡한 형상일 경우 아주 손쉽게 균일한 메쉬를 생성하는데 이 매뉴얼 메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메쉬는 메쉬를 일단 생성한 후 지정한 면의 엘리먼트 크기를 좀 더 조밀하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생성된 메쉬에 대해서 면을 지정을 하고요. 그 면에 대해서 원하는 크기를 입력하면 해당 면의 메쉬 크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 메쉬 크기가 달라지니까 이 면과 인접한 부분의 메쉬들도 형상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의 강의에선 오토 메쉬, 어드밴스드 메쉬, 매뉴얼 메쉬, 그리고 리메쉬까지 소개했습니다. 이번엔 메쉬어의 전처리와 후처리에 해당하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메쉬어의 주요 전처리 기능입니다. 딜리트 지오메트리 혹은 필 홀은 메쉬 품질을 떨어뜨리기만 하고 실제 해석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형상을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임프린트는 노드가 생성될 위치를 사전에 지정해서 그 위치에 노드가 생성되게끔 하는 기능이고요. 지오메트리 리파인먼트는 오토메시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오토메시에 사용되는 테셀레이션 데이터의 정밀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딜릿 엣지는 불필요한 엣지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결과물 메쉬의 어떤 정밀도가 다르죠? 필 홀은 불필요한 구멍이 있을 때 이를 메꿔주는 기능입니다. 구멍이 있으면 이와 같이 메쉬가 만들어지는데 구멍이 없으면 이와 같이 메쉬가 만들어집니다. 딜릿 지오메트리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디에는 구멍이 여러 개 나 있습니다. 이 바디를 이대로 메쉬하면 구멍 주위에 아주 작은 엘리먼트들이 생성됩니다. 보시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 구멍을 무시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이 구멍을 제거한 채 메쉬를 하는 게 유리하죠. 이 구멍을 제거하기 위해 지오메트리 탭에서 딜릿 페이스를 누르고 홀을 선택합니다. 서치를 누르면 구멍들이 선택되고 OK를 누르면 구멍이 제거됩니다. 그 후 다시 메쉬를 만들어 보면 균일한 메쉬가 생성되죠. 어드밴스드 메쉬를 쓰면 이 영상의 경우에는 더 균일한 메쉬가 만들어질 겁니다. 임프린트는 메쉬 생성 시 반드시 노드가 생성되어야 할 위치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특정 포인트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라인을 지정하여 그 라인을 따라 노드가 생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와 같이 원래는 메쉬가 만들어지는데 이 노란색 선을 따라서 메쉬가 되게끔 지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프린트 기능은 메쉬어 내에도 있고요. 지오메트리 탭에도 총 두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위의 바디는 별도의 임프린트 없이 메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처럼 메쉬가 만들어졌죠. 아래 바디는 동일한 거지만 이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형상을 이용해서 임프린트를 한 후에 메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면과 겹쳐져 있는데 임프린트를 하게 되면 두 바디의 교차점 부분에 임프린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프린트된 라인을 따라서 노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메쉬를 했을 때요.
메쉬를 해보면 이 선을 따라서 노드가 생성이 되고 전체적인 노드의 배치, 즉 메쉬의 형상도 임프린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오 리파인먼트는 오토 메쉬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토 메쉬에만 적용되는 전처리 기능이고요. 원본 캐드가 있을 때 메쉬에 사용될 테셀레이션 데이터의 어떤 정밀도를 결정을 하고 결국은 이 테셀레이션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메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메쉬의 품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오 리파인먼트, 즉 이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테셀레이션 데이터의 정밀도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파라미터들이 익숙합니다. 플레인 톨러런스라는 것도 있고 맥스 패시 사이즈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 컨택에서 사용되는 서피스 패치 옵션과 흡사하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엔 메쉬어의 주요 후처리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쉬의 품질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퀄리티 체크가 있고요. 엘리먼트나 노드를 합치거나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스플릿 쉘 4, 컴바인 쉘 3, 노드 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메쉬를 하나의 메쉬로 합치는 플렉스 머지가 있습니다. 퀄리티 체크는 주어진 조건을 위배하는 엘리먼트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메쉬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에스펙트 레이쇼가 3보다 큰 엘리먼트를 보시는 것처럼 노랗게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프리뷰 기능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때 이 에스펙트 레이쇼란 엘리먼트에서 제일 긴 엣지랑 제일 짧은 엣지의 길이 비를 말합니다. 노드 머지는 두 개의 노드를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입니다. 노드가 합쳐지면 이 두 노드가 합쳐졌으니 결국 엘리먼트의 형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두 노드가 만약에 매우 인저블해 있다면 길쭉한 엘리먼트가 만들어질 테고, 즉 퀄리티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노드를 합쳐서 엘리먼트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컴바인 쉘 3D는 두 쉘 3 요소를 하나의 쉘 4로 만드는 기능이고요. 스플릿 쉘 4는 반대로 하나의 쉘 4를 두 개의 쉘 3로 나누어 주는 기능입니다. 이들 역시 퀄리티 체크를 통해 품질이 나쁜 엘리먼트가 있을 때 이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플렉스 머지는 두 개의 메쉬를 하나의 메쉬로 합치는 기능입니다. 이때 합쳐질 때의 연결부의 노드들이 일치해야 되며 하나의 메쉬로 합쳐질 경우에 각 메쉬에 속해 있던 이 연결부의 노드가 하나의 노드로 합쳐지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메쉬가 됩니다. 플렉스 머지는 어셈블리 모드에 있는 머지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 있는 두 개의 유연체 바디를 하나의 유연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각자 좌우가 고정되어 있어 가운데가 붙지 않은 채 변형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머지를 이용하여 두 바디를 합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셈블리 모드의 플렉스 머지를 사용할 건데요. 소스 바디와 타겟 바디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유연체가 됩니다. 가운데 부분의 노드는 붙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아까와 결과가 다르죠. 보시겠습니다. 가운데가 붙어 있죠? 어시스트 모델링은 사실 아주 중요한 기능이지만 자동화가 되어 있어 사용자들은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능입니다. 리커다인에서는 대부분 조인트나 힘, 접촉이 달려있는 강체를 유연체로 변환하게 됩니다. 강체를 유연체로 변환하더라도 원래 달려있던 조인트 포스 컨택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조인트와 힘의 경우 연결된 위치에 FDR이, 접촉의 경우 패치셋이 필요합니다.
리커다이는 강체로 유연체로 변환할 때 원래 달려있던 조인트와 힘 접촉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연결된 위치에 FDR과 패치셋을 생성한 후 유연체 변환 후 이를 이용하여 조인트와 힘 접촉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시는 영상과 같이 메시어에 진입한 후 어시스트 모델링 다이얼로그를 띄워보면 어느 위치에 어떤 서피스나 솔리드를 이용하여 FDR 혹은 패치셋을 생성할지 알 수 있습니다. 어시스트 다이얼로그를 띄우고요. 네, 각각 어떤 지오메트리가 사용돼서 FDR이 만들어질지 표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FDR이나 패치셋을 생성할 서피스나 솔리드를 일부 수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수작업으로 FDR과 패치셋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죠. 네, 메시까지 보겠습니다. 메쉬가 만들어지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FDR이 만들어져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메셔 모드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풀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 내의 기능을 메셔 모드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리본바는 풀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의 기능들입니다. 각 요소들이 있고 셋이 있고 체인지 아이디, 익스포트 쉘이 있습니다. 메셔 모드를 보면 위에 있는 기능들이 동일하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메시어와 관련된 기능들이 보입니다. 풀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에 진입하는 방법은 강체와 동일합니다. 유연체를 더블 클릭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연체를 선택하고 메뉴에서 에딧을 실행하면 됩니다. 풀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을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Add Remove Continuous 버튼인데요. 이것은 노드나 엘리먼트를 선택할 때 많은 수의 요소를 손쉽게 선택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엘리먼트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와 연결된 엘리먼트를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만 선택하는데요. 이 Continuous를 누르고 선택하면 보시듯이 여러 요소가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이때 연결 여부는 연속된 엘리먼트가 이루는 각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혹시라도 뭔가 연속적으로 잘 선택이 안 된다 싶을 때는 이 톨러런스를 바꿔보거나 체크 리버스 디렉션 옵션을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셋에는 노드 셋, 패치 셋, 엘리먼트 셋, 라인 셋이 존재합니다. 각각 서로 다른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에 맞춰서 셋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패치 셋이고요. 이건 노드 셋입니다. 체인지 아이디는 선택한 노드와 엘리먼트의 아이디를 새롭게 정의하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아이디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에 대해서도 설명해야겠네요. MFBD에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때 노드를 선택하고 싶을 때,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싶을 때, 패치셋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경우에 어느 타입을 선택할지 미리 지정하는 툴바입니다. 여기에 컴포넌트라는 엔티티가 생성한 게 하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기서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싶다면 엘리먼트 버튼을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셋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중에 엘리먼트 셋이다 하면은 엘리먼트 셋을 누르고 클릭을 하면 여러 개의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엘리먼트 셋이 선택이 됩니다. 컴포넌트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엔티티입니다. 시뮬레이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디스플레이에만 사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엘리먼트 컴포넌트는 동일한 엘리먼트 타입인 요소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퍼티 컴포넌트는 동일한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엘리먼트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디스플레이 다이얼로그 박스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들을 화면에 표시하고 숨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 에디트 모드에서는 이 리본에서 실행을 할 수 있고요. 어셈블리 모드에서는 바디 다이얼로그에서 이 디스플레이 버튼을 클릭해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표시 여부, 바운더리 컨디션, 아웃풋 등의 표시 여부, 메쉬 라인 또는 다양한 설정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창을 띄운 후 체크박스를 온오프하면 그에 해당하는 엔티티가 보였다 감춰졌다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컴포넌트를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노드 아이디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노드에 아이디를 표시를 한 거고요. 아웃풋으로 정의된 노드의 아이디만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메시 라인의 표시 여부도 결정할 수 있고 메시 라인의 색깔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킹은 복잡한 메시를 모델링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엘리먼트를 선택한 후 셋 마스킹을 선택을 하면 선택한 엘리먼트만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셋 리버스 마스킹을 선택하면 반대로 표시가 되고 마스킹 온오프는 마스킹 사용을 일시적으로 온오프하는 기능입니다. 캔슬 마스킹은 마스킹 기능 자체를 다시 꺼버리는 기능이고요. 이쪽 툴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스킹은 엘리먼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엘리먼트 선택 버튼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스킹은 직접 사용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먼트를 선택해 보죠. 그 후 셋 마스킹을 누르면 선택한 엘리먼트만 표시되고요. 셋 리버스 마스킹을 누르면 반대로 표시가 되고요. 감이 오시죠? 익스포트 쉘은 메쉬 데이터를 쉘 데이터로 익스포트하는 기능입니다. 사실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은 기능이고요. 익스포트한 쉘은 메쉬를 강체로 바꿔치기 할 때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G모델링 기능을 이용하면 굳이 쉘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쉘은 겉보기엔 메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강체입니다. 그리고 솔리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쉘이기 때문에 질량 등도 직접 입력해서 써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메쉬를 쉘로 익스포트 할 수가 있는데요. 익스포트가 됐고요. 익스포트한 쉘을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SHL 파일을 임포트하면 겉보기엔 메시처럼 생겼지만 유연체가 아닙니다. 다이얼로그를 띄워보면 매스와 모멘트 오브 이너셔가 모두 1이나 0으로 되어 있기에 사용자가 적절한 값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메시어와 풋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유연체와 관련된 어셈블리 모드의 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풋플렉스 바디의 다이얼로그에는 강체에는 없는 3개의 탭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FEinfo, Connecting Parameters, 노드 스코프입니다. FEinfo는 해당 유연체의 메시 정보를 표시합니다.
노드의 개수, 엘리먼트의 개수 등이 표시되고요. 엘리먼트 타입별 개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창을 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커넥팅 파라미터즈는 고급 사용자를 위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연체와 다른 바디를 조인트나 포스로 연결했을 때 사용되는 수치 해석 특성을 설정하는 곳이죠. Use Force Connector 옵션을 사용할 경우 해석 속도와 수렴성은 향상되지만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스는 최대한 작은 값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연체에서는 결과를 확인할 때 노드를 아웃풋으로 정의해야 플랫에 해당 노드의 결과가 찍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웃풋으로 정의하지 않은 노드들도 이 바디 다이얼로그에 노드 스코프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앞서 데모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요. 넌 아웃풋 노드를 선택한 후에 원하는 노드를 직접 지정하면 스코프 다이얼로그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내용이 있습니다. 강체에 속한 마커와 달리 유연체에 속한 마커는 하나의 노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커와 그 노드 사이의 상대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연체에 속한 마커의 다이얼로그를 열어보면 어느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 노드로부터 마커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커가 생성될 때 그 마커에서 제일 가까운 노드에 연결이 되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강체 모델을 유연체로 변환할 경우 G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서 조인트 폴스가 유지되지만 조인트 폴스 컨택을 별도로 정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강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조인트와 폴스의 경우에는 FDR을 미리 만들어서 FDR의 마스터 노드 위치에 정의해야 되고 접촉의 경우 지오 서피스 컨택 계열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패치셋이나 2D 컨택의 경우 라이셋을 미리 생성하고 접촉을 정의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프 컨택도 정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간단한 모델에 대해 조인트와 접촉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FDR과 패치셋이 정의된 모델입니다. FDR이 있는데 거기에 조인트를 달았고요. 접촉은 구와 패치셋의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죠. 조인트와 접촉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메셔를 이용하여 강체를 유연체로 변환하는 기능 위주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둔 메시를 임포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리커다인에서 만든 메시는 물론 나스트란, 엔시스와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메시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임포트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존재하는데 대부분 바디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디를 선택하고 선택한 메시 데이터로 교체를 해주는 거죠. 이때 원래 선택했던 바디는 사라지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메시 데이터에는 단위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 파일을 임포트할 때 해당 메시를 생성할 때 어떤 유닛을 썼는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메시를 임포트하는 데모 영상입니다. 메시를 임포트할 기준점을 지정하고 파일을 고르고 여기서 단위를 확인한 후 OK를 누릅니다. 이번엔 바디를 유연체로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디 옵션을 선택을 했고요. 바디 옵션을 선택하고 바디를 선택하고 파일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위치 그리고 유닛 정보를 지정한 후 다이얼로그를 닫으면 바디가 유연체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바디에 연결이 되어 있던 조인트나 폴스가 변경된 유연체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 매니저는 MFBD를 사용할 경우 굉장히 자주 사용할 기능입니다. 리지드 바디를 풀플렉스 바디로, 풀플렉스 바디를 알플렉스 바디로 또는 풀플렉스 바디를 리지드 바디로 손쉽게 변환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처음 메쉬를 생성할 때는 메쉬 메뉴보다 이 G 매니저를 통해 메쉬 모드에 진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G 매니저를 이용하여 강체 바디를 유연체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G 매니저를 클릭하고 바디를 선택하면 다이얼로그 뜨는데 여기서 엑시트를 누르면 메시어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쉬를 하고 빠져나오면 끝입니다. 머지와 스플릿입니다. 머지는 두 개의 유연체를 하나의 유연체로 합치는 기능입니다. 두 유연체가 접하는 부분에 노드가 일치해야 하고요. 메시어에서 소개했던 플렉스 머지하고도 비슷한 기능입니다. 반대로 스플릿은 한 개의 유연체를 두 개로 분리하는 기능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지정한 엘리먼트 셋을 별도의 유연체로 분리하게 되므로 사전에 엘리먼트 셋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로드는 노드셋 혹은 패치셋에 다양한 형태의 하중을 부여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로드 EX나 로드 USUB는 각각의 노드에 가할 하중을 직접 지정합니다. 프레셔는 패치셋의 압력 형태로 하중을 정의하고요. 서멀은 온도에 의한 열 하중을 정의하게 되는데, 리커다이는 플렉스 서멀이라고 하는 열 전달 관련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서멀 로드는 풋플렉스 서멀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로드는 보시는 것처럼 각 노드에 지정한 값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100을 입력하면 각각의 노드에 100이 적용이 되고요. 하지만 프레셔의 경우에는 압력 형태이기 때문에 패치의 크기에 따라 각 노드에 적용되는 힘의 크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프레셔는 전체 패치의 면적을 고려해서 변환된 값이 각 노드에 부여가 됩니다. 리커다이는 강체와 강체는 물론 유연체와 유연체, 강체와 유연체 간의 접촉을 지원합니다. 하나의 유연체에서 셀프 컨택도 지원하고요. 여러 가지 접촉 요소가 제공되지만 지오 서피스와 관련된 접촉만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접촉 요소는 옛날 버전에서 개발된 접촉으로 지오 컨택이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접촉을 정의할 때는 반드시 3D일 경우 패치셋을, 2D일 경우 라인셋을 정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접촉 파라미터는 강체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풀플렉스 서멀은 풀플렉스 바디의 열전달 해석을 위한 기능입니다. 열전도와 간단한 대류 열전달을 고려하여 유연체의 온도 변화를 계산하고 이에 따른 스트레인, 스트레스가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풀플렉스의 마지막 순서로 포스트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할 차례입니다. 풀플렉스의 결과는 컨투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인, 스트레스,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택 프레셔, 템퍼레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확인할 결과의 타입을 지정한 후에 민맥스 값을 꼭 지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컨투어 설정을 마친 후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면 컨투어 플랫이 함께 표시됩니다. 해석이 완료된 후 컨투어 다이얼로그를 띄우고 캘큘레이션을 누르면 지정한 타입의 값에 민맥스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 후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면 보시는 것처럼 컨투어가 표시됩니다. 아웃풋 파일 리제너레이터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좌표에서 본 값으로 결과를 보고 싶을 경우에는 레퍼런스 마커를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쉘 엘리먼트의 경우 윗면에 대한 값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만일 바텀
결과를 보고 싶다면 다이얼로그에서 이 바텀을 선택하고 다시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프리시전이 있는데요. 프리시전을 더블이 아닌 플롯으로 바꾸면 파일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요. MFBD 해석 결과의 크기는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설정에서는 일부 스트레스만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인을 보고 싶다거나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스트레스 값을 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 스트레인 스트레스 아웃풋 파일 세팅 버튼을 누르고요. 이 다이얼로그에서 원하는 값을 체크한 다음에 제너레이트 버튼을 여기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프리시전으로 플로트냐 더블이냐를 선택할 수가 있고 플롯을 선택하면 결과 파일의 용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메쉬 익스포트는 리커다인의 풀플렉스 바디를 별도의 메쉬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나스란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한 메쉬 데이터는 리커다인에서 임포트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FEA 소프트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시간에 변형되어 있는 형상을 익스포트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어느 시간대의 결과, 어느 시간대에 변형된 형상을 메쉬로 익스포트할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커다인에는 익스트랙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정한 시간의 상태를 그대로 다른 RDOM 파일로 저장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풀플렉스 바디의 변형된 영상도 함께 저장이 됩니다. 이때 프리스트레스 포함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아래 애니메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스트레스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원래 형상으로 돌아가고요. 프리스트레스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변형된 형상 그대로 존재합니다. 끝으로 듀러빌리티는 MFBD 해석 결과를 필요 해석 소프트웨어인 팬펫 포맷으로 익스포트하는 기능입니다. 지정한 엘리멘트 셋의 결과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수 있죠. 참고로 이 기능 외에도 리커다인에는 리커다인 듀러빌리티라는 툴킷이 있어서 리커다인 환경 내에서 필요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풀플렉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R플렉스, 즉 Reduced Flex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플렉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R플렉스는 모두 중첩을 이용한 유연체 해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디의 변형을 여러 개의 모드 영상이라는 것을 중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CMS법을 이용한 모드 해석 결과를 사용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R플렉스는 풀플렉스에 비해 훨씬 자유도가 작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선택한 모드만으로 유연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자유도를 더 제한할 수가 있죠. 따라서 계산 시간은 훨씬 빠릅니다. 풀플렉스보다 노드와 엘리먼트가 훨씬 많은 대형 모델에 적합하고요. 다만 R플렉스는 선형 특성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미소 변형, 탄성, 그리고 하중 작용점 일정과 같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서스펜션 모델을 통해 R플렉스 시뮬레이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 매니저를 이용하여 풀플렉스 바디를 R플렉스 바디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풀플렉스를 R플렉스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RFI라는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할 R플렉스 젠을 이용하여 모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조인트와 부싱 포스가 달린 노드를 인터페이스 노드로 선택한 후 execute를 누르면 모드 해석이라는 게 진행됩니다. 모드 해석이 완료되면 RFI 파일이 생성되고 동시에 풀플렉스 바디가 R플렉스 바디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모드 해석 결과인 여러 모드를 바디 다이얼로그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런 다양한 OD 영상을 조합해서 중첩하여 바디의 변형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알플렉스 바디 모델을 시뮬레이션 한 후 풀플렉스와 마찬가지로 컨투어와 같은 후처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마치고요. 컨투어를 사용을 합니다. 민맥스를 계산하고 플레이하면 컨투어가 포함된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데모 영상에서 모드와 모드 해석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이 모드 해석은 고유치 해석을 통해 유연체의 모드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유치 해석을 통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유값으로부터는 모드 영상의 진동수를 구할 수 있고요. 고유 벡터로부터는 모드 영상, 즉 진동하는 형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플렉스는 바로 이 모드들의 중첩과 각 모드별 기여도를 통해서 유연체의 변형을 표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 바디의 변형은 여기 있는 다양한 모드 영상의 중첩을 통해 표현되는 거죠. 모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노멀 모드와 구속 모드인데요. 리커다이는 CMS법을 이용한 모드 해석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CMS법은 노멀 모드 외에 구속 모드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멀 모드는 유연체의 어떠한 경계 조건이나 구속도 없는 상태에서의 모드입니다. 물론 이 모드는 바디가 변화할 수 있는 형상, 즉 모드 형상과 그 형상의 진동수로 구성이 되고요. 구속 모드는 노드를 구속한 상태에서의 변형 모드입니다. 유연체에 조인트나 폴스를 정의할 경우 반드시 필요하죠.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끝에 힘이 작용할 경우 왼쪽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을 고정한 상태에서의 구속 모드를 하나 구하고 힘이 가해지는 부분을 구속한 상태에서 모드를 구한 다음에 이 구속 모드와 이 노멀 모드를 모두 사용하여 알플렉스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구속 모드는 조인트 폴스를 정의할 때 꼭 필요합니다. 리커다인에서 모드 해석을 수행할 경우 인터페이스 노드를 정의하고 모드 해석을 수행하면 구속 모드가 계산됩니다. 이 다이얼로그는 알플렉스 제네 다이얼로그인데 인터페이스 노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 노드란 조인트나 폴스가 정의될 위치에 있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FDR의 마스터 노드들이 인터페이스 노드로 사용되고요. 각 인터페이스 노드별로 최대 6개의 구성 모드를 갖게 됩니다. 기본 설정인 6개를 모두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요. RFI 파일이란 것도 설명드려야겠습니다. RFI 파일은 알플렉스 인터페이스 파일의 약자인데요. 알플렉스 바디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담은 파일입니다. 메시 정보나 모드 정보가 담겨 있죠. RFI 파일을 리커다인에 임포트하면 알플렉스 바디가 생성됩니다. 일종의 메시 파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알플렉스를 사용하려면 그에 대응되는 RFI 파일이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임포트한 다음에도요. 만약에 RFI 파일이 없으면 알플렉스 바디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없고 애니메이션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RFI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플렉스 젠이라고 하는 리커다인의 기능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FEA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NX 나스트란이나 옵티스트럭트와 같은 소프트에서 직접 RFI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FEA 소프트웨어에서의 모드 해석 결과를 리커다인에서 RFI 파일로 변환하는 겁니다. 자세한 방법은 매뉴얼에 나와 있고요. 일반적인 알플렉스 시뮬레이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RFI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임포트하여 알플렉스 바디를 만듭니다. 그 후 조인트 폴스 컨택을 이용해서 다른 바디와 연결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후처리를 하게 됩니다. 풀플렉스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풀플렉스와 마찬가지로 G 모델링이란 걸 이용해서
RFI 파일의 생성 및 임포트, 조인트 포스 컨택의 유지를 하나의 스텝에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풀플렉스에서는 어셈블리 모드, 풀플렉스 바디 에딕 모드, 메셔 모드 이렇게 총 3개의 모드가 존재했는데 알플렉스에는 2가지 모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어셈블리 모드예요. RFI 인풋, 하중 부여, 조인트 힘 접촉 등의 정의, 후처리 등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또 하나는 알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고요. 셋, 아웃풋 등을 정의하는 모드입니다. 이제 알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에 진입하는 방법은 강체나 풀플렉스 바디와 동일합니다. 유연체를 더블 클릭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연체를 선택 후 메뉴에서 에딧을 실행하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리본바는 풀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의 기능들입니다. 아래는 알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의 기능이고요. 좀 더 간단하죠? 사실상 알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는 아웃풋과 셋을 지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에는 노드 셋, 패치 셋, 엘리먼트 셋, 라인 셋이 존재합니다. 각각 서로 다른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에 맞춰서 셋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패치 셋이고요. 이건 노드 셋입니다. 그 밖에 아웃풋은 물론 디스플레이, 익스포트 쉘, 실렉트 툴바, 마스킹 툴바, 디스플레이 등은 풀플렉스와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필요하다면 풀플렉스 바디 에딧 모드에 있는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알플렉스의 어셈블리 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FI 파일을 임포트하면 알플렉스 바디가 생성됩니다. RFI 파일의 임포트는 풀플렉스의 메쉬 임포트와 비슷합니다. RFI 파일을 임포트할 때 총 3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바디를 유연체를 교체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바디를 이용하여 RFI 파일을 임포트하게 되면 원래의 바디는 사라지고 임포트된 바디로 교체가 됩니다. RFI 파일에는 차음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임포트할 때 유닛을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RFI 파일과 레퍼런스만 지정해주면 되죠. 임포트 RFI를 클릭하고 포인트를 지정한 후 RFI 파일을 선택하면 알플렉스 바디가 생성됩니다. 보시죠. RFI 파일을 지정하면 알플렉스 바디가 생성됩니다. 알플렉스 바디의 다이얼로그에는 강체에는 없는 3개의 탭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FE 인포, 알플렉스, 노드 스코프입니다. FE 인포는 해당 유연체 메시 정보를 표시합니다. 노드의 개수, 엘리먼트 개수 등이 표시되며 엘리먼트 타입별 개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창도 띄울 수 있고요. 알플렉스 탭은 RFI 파일과 모드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우선 RFI 파일의 경로가 표시됩니다. 임포트를 한 후에도 반드시 RFI 파일이 존재해야 알플렉스 바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모드를 선택하면 모드 형상을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모드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보통 프리퀀시가 0에 가까운 모드는 강체 모드로 시뮬레이션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낮은 주파수의 모드는 나타나기 쉬운 변형이고 높은 주파수의 모드는 나타나기 힘든 변형입니다. 따라서 1000Hz를 넘는 고주파의 모드 영상은 시뮬레이션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모드 개수를 선정하는 방법은 다음 링크의 기술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플렉스 바디의 모드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에서 모드를 선택하고 그 모드 형상을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 폴스 컨택은 G모델링 기법을 이용해서
변환 시에 그대로 유지되는 방법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별도로 조인트 포스 컨택을 정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 유연체에 포함된 FDR의 마스터 노드 위치에 조인트와 포스를 정의하고요. 컨택의 경우에는 지오서피스 컨택을 이용하면서 3D 컨택이면 패치셋을, 2D 컨택이면 라이셋을 미리 생성하고 접촉을 정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알플렉스에서도 셀프 컨택이 가능하긴 하지만 알플렉스에서는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이건 사실 풀플렉스 모델을 이용한 조인트와 접촉 정의를 보여주고 있지만 알플렉스도 동일합니다. 미리 정의한 FDR의 마스터 노드의 조인트를 지금 달았고요. 이 노란 게 패치셋인데 스피어와 이 패치셋을 골라서 지오 컨택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결과를 보면 조인트와 접촉이 잘 정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플렉스 바디에 속한 마커는 풀플렉스 바디에 속한 마커와 거의 동일합니다. 강체에 속한 마커와 달리 유연체에 속한 마커는 하나의 노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커와 그 노드 사이에는 상대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연체에 속한 마커의 다이얼로그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느 노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노드와 마커 사이에 상대 변이는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커가 생성될 때는 그 마커에서 제일 가까운 노드에 연결이 되고요. 만약에 이 set nearest 노드를 끈다면 원하는 위치의 노드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RFI 옵티마이저는 RFI 파일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도구입니다. 대형 유연체 모델의 경우 RFI 파일의 크기가 몇 기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10기가가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RFI 파일의 크기가 크면 계산 속도나 애니메이션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RFI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RFI 파일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죠. 결국 시뮬레이션의 성능을 개선하고 애니메이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더블 대신 플롯을 사용함으로써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모드를 제거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입력을 하면 마치 12, 13, 14, 15로 입력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스트레인 스트레스 쉐입 제너레이션은 스트레인 스트레스 리커버리라고도 부릅니다. 알플렉스 바디가 포함된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마친 후 스트레인 스트레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인과 스트레스의 쉐입이 필요합니다. 만일 RFI 파일에 스트레인 스트레스 쉐입이 없을 경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쉐입을 생성한 후 RFI 파일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인과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모달 포스와 프레셔는 총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 로드 케이스와 프리로드는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안 하겠고요. 모달 포스와 프레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달 포스는 모달 포스 U 서브 EXT 타입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정한 노드셋에 하중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유저 서브루틴을 이용하게 되고요. 자세한 설명은 매뉴얼에 있습니다. 프레셔는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지정한 패치셋에 압력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알플렉스 바디에도 접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플렉스 컨택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접촉점이 일정해야 되고요. 접촉에 의한 변형이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접촉을 할 때 접촉점에 의한 부속 모드 혹은 접촉에 의한 바디 변형과 유사한 모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을 했을 때 이와 같은 형상으로 변형이 되는 거라면 애초에 모드 쉐입에 이런 형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풀플렉스 컨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조합으로 접촉 정의가 가능합니다. 유연체와 유연체, 강체와 유연체, 또한 셀프 컨택도 가능은 하고요. 그리고 알플렉스와 풀플렉스 간의 접촉도 가능합니다. 풀플렉스 컨택과 마찬가지로 접촉을 정의할 때는 반드시 셋을 만들어 둬야만 하고요. 쉘이나 솔리드의 접촉의 경우에는 패치셋, 빔의 경우에는 라인셋을 미리 정의해 두어야 합니다. 접촉 파라미터는 강체나 풀플렉스 컨택과 동일합니다.
이제 알플렉스의 마지막 순서로 포스트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투어의 사용법은 풀플렉스의 컨투어와 동일합니다. 알플렉스의 여러 결과는 컨투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인, 스트레스,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택 프레셔 등을 확인할 수 있죠. 주의할 것은 확인할 결과의 타입을 지정한 후 min max 값을 꼭 지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컨투어 설정을 마친 후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면 컨투어가 함께 표시됩니다. 이 영상은 풀플렉스 모델에 대한 컨투어 사용 영상이지만 알플렉스 바디의 컨투어도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해석이 완료된 후 컨투어 다이얼로그를 띄우고 캘큘레이션을 누르면 민맥스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OK를 누르고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면 컨투어가 표시되죠. 아웃풋 파일 제너레이터는 풀플렉스와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특정 좌표에서 본 값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싶을 때 레퍼런스 마커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쉘 엘리먼트의 경우 윗면에서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기본 설정인데 바텀으로 보고 싶을 경우에 바텀을 선택하고 제너레이트를 눌러주면 되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결과의 프리시전을 플롯으로 바꿈으로써 결과 파일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결과에 대한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죠. 이 역시 풀플렉스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설정으로는 일부 스트레스만 결과 파일에 찍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스트레스 값들을 보고 싶을 경우에는 꼭 이 체크를 더 해준 다음에 클로즈를 누르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물론 이 경우 파일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FEA 익스포트는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지만 초보 사용자들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기능들입니다. FEA 익스포트는 특정 시간에 알플렉스가 바디가 맞는 외력을 익스포트해서 다른 FEA 소프트에서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듀러빌리티는 필요 해석 소프트웨어인 펜펫에서 내부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리커다인 듀러빌리티라고 하는 자체 필요 해석 툴킷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요. MDF 익스포트는 NX 나스트란으로 스트레스 리커버리를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리커다인에서 스트레스 리커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많이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알플렉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알플렉스 바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RFI 파일을 생성하는 툴킷 알플렉스 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플렉스 젠은 리커다인 환경 내에서 모드 해석을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풀플렉스 바디 또는 알플렉스 바디에 대한 모드 해석이 가능하며 물론 CMS법을 사용합니다. 간단한 설정만으로 손쉽게 노멀 모드와 구속 모드를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플렉스 젠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G 매니저에서 알플렉스 젠 버튼을 눌러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알플렉스 젠은 하나의 다이얼로그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 적혀있는 선샤인은 모드 해석 솔버의 명칭입니다. 이 다이얼로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인터페이스 노드입니다. 총 4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 노드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된 인터페이스 노드들에 대해서 구속 모드가 계산됩니다. 각각의 인터페이스 노드에 대한 구속, 총 최대 6개의 구속 중 어느 것을 구속할지 지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6개를 모두 지정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노멀 모드는 모드 해석 때 계산할 노멀 모드의 최대 개수를 말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 적절한 모드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하는 게 항상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여기 링크에 있는 기술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옵션즈에는 고급 사용자들을 위한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FI 파일 네임은 이 알플렉스 젠으로 생성할 RFI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거고요. 이 영상에서는 G매니저에서 알플렉스 젠을 실행하고요. 그 후 3개의 FDR의 마스터 노드를 인터페이스 노드로 지정하고
이로부터 RFI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DR을 선택하면 이 FDR의 마스터 노드들이 자동으로 3개죠. 인터페이스 노드로 지정이 되고 Execute를 누르면 모드 해석이 실행됩니다. 그러면 Gmanage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풀플렉스 바디가 R플렉스 바디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RFI 해석이 끝난 다음에 그 바디의 모드 쉐입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드디어 마지막 강좌입니다. 포스트 어널리시스 관련 툴킷, 듀러빌리티와 어쿠스틱스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다인에는 듀러빌리티와 어쿠스틱스라는 포스트 어널리시스를 위한 툴킷이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 쉐입의 경우에는 풀플렉스에서 지원하는 기능으로 리커다인 V9 R5부터 제공이 되죠. 듀러빌리티의 경우 MFBD 결과를 이용하여 피로 해석을 수행하는 툴킷입니다. 피로 수명, 피로 선상, 안전율 등을 계산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피로 해석 이론을 지원합니다. 180여 가지의 재료 라이브러리도 제공이 되고요. 어쿠스틱스는 MFBD 결과를 이용하여 소음 특성을 분석하는 툴킷입니다. ERP라고 하는 Equivalent Radiated Power를 계산하여 소음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듀러빌리티의 사용법, 그리고 어쿠스틱스의 사용법을 간단한 데모 영상을 통해 소개하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듀러빌리티 해석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프리퍼런스입니다. 기본적인 설정을 하는 단계죠. 퍼티그에 영향을 주는 노치나 표면 마감 상태 등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컨버전스 컨트롤, 레인플로우 카운팅과 같은 설정도 하게 되고요. 퍼티그 단계에서는 엑시얼 모드, 라이프 크라이테리어, 머티리얼, 타임 히스토리 등을 설정하고 캘큘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컨투어는 컨투어를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데미지나 라이프를 컨투어로 확인 가능하고 데미지 벡터도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듀러빌리티의 사용법을 이 모델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FBD 해석을 수행한 상태에서 듀러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퍼런스에서 기본적인 설정을 합니다. 시편의 물리적인 상태와 관련된 파라미터로 노치나 서피스 피니시 등과 관련된 것들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 퍼티그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라이프 크라이테리언이나 민 스트레스 이펙트 메서드 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머티리얼을 설정하고요. SN 커브도 확인이 가능하고 듀러빌리티 해석을 수행할 엘리먼트 셋을 선택합니다. 타임 히스토리와 어커런스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5를 선택합니다. 캘큘레이션을 클릭을 하면 결과가 계산이 되죠. 이제 결과를 컨투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미지와 라이프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민맥스 계산을 위해 캘큘레이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투어를 보는 것 이외에도 데미지 벡터 역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쿠스틱스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캘큘레이션은 기본적인 설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음속이나 공기 밀도, 샘플링 프리퀀시 및 ERP를 계산할 타겟 패치셋을 지정합니다. 그 후 ERP를 계산하게 되고요. 계산된 ERP는 컨투어나 스코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쿠스틱스의 핵심은 ERP입니다. ERP는 Equivalent Radiation Power의 약자로 구조 전달음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수식을 통해 계산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어쿠스틱스의 사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우징이 유연체로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을 보면 여러 부품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움직임에 의해 하우징에 진동이 생길 겁니다. 먼저 캘큘레이션 버튼을 누릅니다. 샘플링 프리퀀시를 5000으로 설정하고요. ERP를 계산할 타겟 패치셋을 선택합니다. 미리 패치셋을 만들어 놔야겠죠? 그리고 0프레임부터 501프레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ERP를 계산합니다. 계산이 끝난 후 스코프를 통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ERP 값도 볼 수 있고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ERP 값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컨투어 버튼을 누른 후 어쿠스틱스 ERP 값을 선택한 후에 지정한 패치셋에 대한 ERP 값을 컨투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ERP 값의 편차가 크다 보니 이렇게 파랗게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계속 파랗죠? 그래서 초기의 안착 단계의 값을 제외한 결과를 이용하여 ERP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초기를 좀 빼고 26프레임부터 결과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스코프 결과가 아까와랑 조금 다른데 알아보시겠나요? 타임 도메인 값도 아까와 좀 다릅니다. 이제 다시 컨투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위의 ERP 값이 큰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까지 MFBD, 그 중에서도 풀플렉스, 알플렉스, 알플렉스 젠, 듀러빌리티, 어쿠스틱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다룬 것 같습니다. 기초 자료인 만큼 상세한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튜토리얼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히 사용법을 익힐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리커다인을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펑션베이 기술 사이트 포럼을 통해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